반지의 안타까운 죽음이 예. 있었던 그 현장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겨. 그렇지 않아도 어제 퇴근할 때 이미 내가 사는 데가 언덕백인데도 벌써부터 주변 아파트가 침수되고 있더라. 예. 무슨 평론가 말하듯이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의 뻥 뚫리는 TV 김정대입니다. 박시동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늘 뭐 다룰 얘기가 엄청 많아요. 형님. 글쎄, 이게- 형님의 그 날카로운 분석을 지금 독자분들과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뭐 더 자주 해달라는 분들도 많으신데 예.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비가 무지한히 왔어. 아, 이번에 정말 큰 비 때문에 비가 국민 무지하게 여러분들 왔어요. 피해도 많이 입으시고 난리가 났어요. 났었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지금 그 비 피해도 비 피해인데 형님 대통령이 지금 과천내 만에 뭐 거기서 지금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화가 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정부 상태라고 보여지는 예, 게 예. 뭐냐면은 그 비에 갇혀서 대통령이 위기관리 이 재난 대응을 하실 순간에 집에 갇혀버렸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1층이 물에 차서 못 나왔다. 네. 이 얘기거든. 예, 말은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사실 재난관리 중앙재해대책본부나 또 용산의 대통령 그 지하 벙커에 재난안전망 다 깔았다고 네. 발표를 했는데 상황실이 아닙니까? 여기서 재난대응 상황실. 네. 여기에 못 가는 게 비 때문에 못 갔다라면은 이게 OECD 국가 중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이게 진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진짜 이게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에 지하실에 그 위기관리센터가 있다고. 네. 이게 왜 생겼냐 하면은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걸 본 거야, 일본이. 아하. 야, 그러니까 총리에 가까운 곳에 위기관리센터가 있어야 된다. 아, 관저 가까운 곳에. 이래가지고 네. 2004년인가 그걸 졌어. 백악관에 가면 대통령이 거주한다고 거기에. 그렇죠. 그 지하에 위기관리 벙커가 있는 거예요, 네, 센터가. 네. 옛날에 그 빈라덴 살해할 때 오바마가 원거리에서 작전을 승인하는 거 사진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장소가 그 장소예요. 네. 모든 어떤 그 지도자, 총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위기 관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다 돼 있지. 우리나라 같이 사가에 근무하면서 그렇죠. 비 때문에 못 나가서 아, 그래가지고 전화로 위기 관리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건 어디 소말리아나 탄자니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하겠지. OECD 선진국 중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도대체 비 때문에 못 나왔다는 게 옛날에 그러니까 저 인수위 시절에 3월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할 때 제가 언론에 나가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안보 공백이 생긴다. 네네. 위기 관리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이랬잖아요. 여러 번 지적하셨죠. 그때 뭐라 그랬어? 아니 비가 오건 가뭄이 들건 건물이 무너지건 간에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대통령이 15분이면 간다. 네. 아니 차 타면 15분이면 가고 거기 안 가도 대통령실 지하 방카에다가 재난안전망 깐다. 네.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말이 저는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이렇게. 예. 근데 이번에 비 오니까 뭐라 그랬어? 못 간대. 못 간대. 무슨 때가 아니 15분 안에 다 가는데 모든 시설 다 있다고 해놓고 예. 거봐 비 한 번에 그 말 실현 불가능한 게 딱 나와 버리잖아. 그러면 뭐 비 오면은 뭐 배를 띄워서 갈 건지 뭘 할 건지 안 되는 거 아니야. 발이 묶인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거기에다가 지도 통신 차량이 있다. 예. 그랬었죠 그때. 버스에다가 네. 재난안전 상황도 볼 수 있고 네. 국가안보 위기관리도 할 수 있고 예. 이런 지도 통신망이 연결돼. 이걸 국가지도 통신망이라 그래. 유사시에 모든 통신이 끊어져도 걔는 돼. 이런 걸로 연결이 다 되고 화면도 볼 수 있는 지도 통신 차량을 24시간 대기해서 대통령이 멀리 가면 그 버스가 따라다니고 네.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실 땐 인근에 그 버스를 대기시켜서 그랬었죠. 거기 와서 하시면 된다. 예. 접근 못했잖아. 여태까지 얘기한 거 다 헛소리지.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이 정부 초기에 별일 없기만을 바랍니다. 아, 이런 일이 없기를 하늘에 그냥 빌 따름입니다. 이거 문제 터지면 심각합니다. 무수히만 문의 해서 의원님이 내 진짜 한동안 하셨죠. 그 방송 출연료로 먹고 산 놈 아니야. 그런데 그거 얘기한 게 지금 엊그제 얘기야. 네네네. 그럴 때도 문제 없다고 했는데 이게 네. 뭡니까? 비 오니까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야. 그래서 하나하나 더 살펴보면 전화로 했다. 네.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세상에 제일 부정확한 게 전화입니다. 장관이나 총리가 전화가 올 거 아니야. 네. 소방방재청장, 기상청장, 뭐 행자부 장관, 국무총리 뭐 여러 사람 전화 통화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야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전문 용어가 있으면 그게 뭐라고? 시간당 어쩌다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쌍팔년도 위기관리. 아, 그러니까 이 전화라는 것이 상당히 부족해요. 부정확한 시스템이군요 이게.
이거는 가족에서 이 부부 사이에도 전화라는 게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쟤는 이렇게 듣네. 그럴 수 있네요. 이래가지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제1연평해전이 1999년, 제2연평해전이 2002년 연달아서 그 3년 사이에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졌는데 예. 이때 전화로 보고가 왔다고 청와대. 네. 그것도 느려 터져 또 네. 확인한 뒤에 하느라고. 예. 교전은 2002년에 보면 아침에 벌어졌는데 보고는 오후에 와. 참 느려 터지고 또 전화가 뭐 어쨌다고? 바다에서 어쨌다고?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쨌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미묘한 시점에 원시적인 위기관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위기관리센터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겁니다. 네. 이 전화로 하는 건 위기관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현대는 데이터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상, 각종 그래프 이런 전광판이 딱 배치된 가운데서 네.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다 같이 했을 때 이해가 딱딱 되고 착오 없이 즉시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즉 대통령이 상황을 장악할 수 있는 네. 이런 수단이 바로 상황실인 거거든. 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대통령은 집에 갇혀서 전화하고 있고 네. 지도통신망 마비인데 용산에 있는 그 지하 벙커에 대통령실의 그 위기관리센터에 대해서는 왜 가동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왜 말이 없습니까? 예. 분명히 저기 5월 달에 뭐라 그랬어? 지하 벙커의 모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망을 차질 없이 그대로 이전시켰다. 옮기겠다, 예. 그래가지고 내 얘기가 그때 뭐야? 그 망은 옮기는 개념이 아니다. 청와대에 있는 건 그냥 사장되는 거고 새로 만드는 거다. 아하.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빨리 되냐. 되냐? 그다음에 깔았다 할지라도 성숙 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하다. 굴려봐야 되는 거다 이게. 그렇죠. 36개 시스템에다가 이게 전광판에 그게 다 뜨면 충돌하지 않게 해야 되고 각기 다른 망에 각기 다른 프로토콜에 네, 이런 네. 것들이 조화가 되려면 새로운 설계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런데 이번 비가 왔을 때 대통령실이 구렁이 담당하듯이 얘기한 게 그 상황실 어떻게 가동됐는지 왜 말을 안 할까? 왜 말을 안 할까? 원래 자신 그때 있었으면은. 그때 대통령실 온다고 할 때 제일 강조한 게 예. 여기서도 다 상황실 된다였는데 아. 난 못 믿겠다 그랬거든. 비가 왔을 때 거기 상황 요원이 몇 명이 근무했고 무슨 시스템으로 아하.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했으며 각 부처의 상황을 어떻게 종합하고 장악했는지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언론도 이상한 거야. 이걸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거하는 지근거리에 이게 다 있습니다. 예, 시스템이. 우리나라 소용이 없어. 이 근태 관리를 언론이 다 했는데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 예. 그래가지고 이튿날 나와가지고 이제 마음이 급했을 거 아니야. 아침에 물 빠지고 9시가 넘어서 그 광화문 청사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간 거 아니야.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는 이미 물 빠져서 그럼요, 예. 상황 정리 들어갈 때 아니야. 정리. 그런데 그걸 갖다가 현장에 이제 신림동에 그 반지하 안타까운 죽음이 예. 있었던 그 현장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겨. 내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퇴근할 때 이미 내가 사는 데가 언덕백인데도 벌써부터 주변 아파트가 침수되고 있더라. 예. 그 다들 이렇게 엄청난 그런 엄청난 폭우 아니었어. 이걸 갖다가 무슨 평론가 말하듯이 하는 거야 이게. 관람객 모드로 얘기했죠. 그래 이미 침수가 돼 있는데 그래 태연하게 집에 가서 뭘 한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밤에서 새벽 3시까지 한 3시간 동안 전화로 위기 관리를 했다는 건데 네. 했기야 했겠지. 사실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문제 삼기도 어려워. 왜 그러냐? 구조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잘할 수도 없어. 이게 물리적으로 구조 자체가 잘못 짜여져서 서초동과 대통령실과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걸 장악할 수 없는 구조. 만약에 이게 비라서 망정이지 이렇게 마비된 사태에서 어떤 국내에서 불순 세력이 일종의 테러나 쿠데타를 시도한다든가 그러면 이럴 때가 찬스예요. 저는 너무 딱 이럴 때 하면 돼. 이럴 때 걱정되더라고요. 하면. 그러면 예. 전화로 어쨌다고 옛날에 12.12 쿠데타 일어날 때 최규하 대통령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예. 그 사이에 저기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다 해치운 거 아니야. 네네. 그리고 정보를 지가 독점하고 있었잖아. 예. 그런데 그때 청와대가 뭘 알았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당했잖아. 네. 빈틈없이 관리하고 데이터로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비 피해가 크게 줄지는 않아요. 그러나 국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는 거,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한다. 이거를 갖다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는 거고 대통령은 그런 거 하는 자리다. 이렇게 국가를 끌어가는 이런 능력 있는 권력
전략이냐 아니냐 이걸 보여주는 거지. 아니 이거 잘했다고 해서 비 피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통령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 그럴 때 12.12 쿠데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네. 이래서 지금 현대사회는 어떻다? 전화질하는 쌍팔년도 방식이 아니고 데이터로 관리하는 거다. 네. 데이터를 보면서 빠른 의사소통, 정확한 판단 이런 걸 할 줄 아는 유능한 거버넌스, 이걸 현대의 재난대책을 관리하는 정부 모습이라고 보는 거고, 전 세계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딱 하나 아닌 국가가 어디? 사우스 코리아. 네. 그래서 비 와서 못 가는데 전화로 해도 충분하고, 아크로비스타 거기 대통령이 있는 데가 상황실이야.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상황실이야? 상황실에 대통령이 가야 상황실인 장악을 하고 모든 그 정보가 거기에서 종합이 되고 장악이 됐을 때 상황실이라 그러는 겁니다. 개념을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제대로. 아씨, 내가 국회 가서 이런 걸 떠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해명이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여지책인지. 이튿날 가서 신림동 들여다보고 거기서 또 왜 돌아가셨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물이 차는데 뭐 1시간이 걸렸냐 그러니까 뭔 1시간이냐 10분 만에 다쳤다. 거기에다가 또 뭐 저기 카드 뉴스를 오후에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은 재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재난의 현장에 없어서 이 난리가 난 건데 그래. 저는 그 카드 뉴스 그 카드 뉴스는 왜 나와? 그랬다가 소시오패스라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지웠어요.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에요. 한나절도 못 갔어. 한나절도. 그러니까 뭐가 엉망이 된 다음에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구질구질하게 내놓는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 이게 더 안타깝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런 문제를 진짜 의원님께서 3달 전에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현실화되고 보니까 국가가 어디나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군가라는요, 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용감한 시민과 그 다음에 정부의 공무원들의 손가락 끝에 국가가 있는 거고, 그것이 신경망처럼 연결이 돼서 대통령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걸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침공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하 빵카로 갔어. 이게 바로 국가야. 이게 바로 지하 빵카로 가서 거기에 제자리에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그 우크라이나 같이 우리가 보기엔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이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오늘날 러시아에 결사항전하는 시민의 전쟁을 이끌어낸 거고, 이래서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몇 달째입니까? 그 2월 24일 날 일어났으니까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 시점까지도 이 위대한 항전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 아파트로 가서 위기관리할게. 포탄 날라와. 대통령궁에 지금 대통령 암살하러 특수부대 요원을 러시아가 보냈어. 야 빨리 피해. 이래놓고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이래놓고 전화했더라면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지금. 끔찍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그 자리가 거기가 상황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가 왔어. 근데 나 집에 있어요. 전화로 할게요. 그러다가 다음날 가가지고 사진 찍어. 카드뉴스 만들어.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재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없는지 다 알거든. 이런 나라였다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생존했을까? 간단한 문제 아니야 이거. 심각하게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경호처가 특수작전으로 대통령을 잠수부 동원해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은 저 군대 공병 그 동원해가지고 물에 뜨는 부교 다리를 해서 오든지, 재난 현장에 있고 나서 이제 카드뉴스를 만들든지 말든지. 뭐 아닌 걸 뻔히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우리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죠? 예, 우리 김종대 뻥 뚫리는 TV에 위기관리센터 없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나, 이런 제목으로 4월에 내보낸, 제가 넉 달 전에 한 방송을 여러분들 다시 보시기 바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얘기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세요. 국가적으로는 참 슬픈 얘기였지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또 의원님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정부 비판 한번 세게 한번 해봤습니다. 글쎄, 까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까는 것도 힘드네요 진짜. 저도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오늘도 참 정말 날카로운 통찰, 깊이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